네,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빅위크 기간입니다. 이 S&P 500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방향성 점쳐볼 수 있는 이른바 M7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렉스제어즈 오기석 아시아 사업대표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 가운데 하나 네. 알파벳부터 살펴보죠. 알파벳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광고 관련한 이제 부분의 성장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부문의 수익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세 번째로는 AI 관련한 이런 이제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광고 부문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 그 관세 영향으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관세의 영향이 미미해지면서 이제 그 구글의 실적 역시도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약 30% 가까운 이런 지금 그 시장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달성될지가 이제 관점 포인트. 세 번째는 AI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아직은 챗봇이 아직 좀 일반화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경우 알파벳 실적을 활용하는 경우 뭐 티렉스에서 나온 GOX라는 두 배 레버리지 ETF도 활용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빅테크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 테슬라가 네. 많았었는데 구글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군요. 이거는 물론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줄 때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그 시작하실 때 매그니피선 7, 맥7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미국 CNBC에서는 맥7이 아니라 맥3 혹은 맥4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테슬라의 애플 빼고 테슬라 빼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테슬라의 로보택시보다 그 구글에서 하는 웨이모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이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그 월가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 테슬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지금 이제 댄 아이브스가 가장 이제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다시 더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TSLT라든지 TSLL이라든지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트레이딩의 기회로 삼을 기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 네. 두 종목 얘기했는데,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앞두고는 저는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이다라고 하면 애플도 사실 나쁘지 않다. AAPX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역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관세에 관련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제 애플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네. 압박감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AI 관련한 그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애플은 AI에 그렇게 다른 빅텍들만큼 그 경쟁에 참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은 여전히 소비주 중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에서 네. 강력한 지배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알파벳 테슬라 네. 얘기로 돌아와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 지금 전체 시장 시총의 약 30% 정도가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이제 M7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 시즌 보실 때 여러 종목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종목들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한
전후방 산업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좀 많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안정적인 혹은 이제 그 M7 종목 전반적으로 투자하실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운드리라는 ETF 운용사에 나온 MAGS라는 ETF가 있어요. 매그니피선트 7 ETF가 있는데 이런 종목 통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M7이 잘 돼야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변동성 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지수들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지표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빅스 지수를 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공포 지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수고, 지금 이제 그 지수 자체가 한 16에서 17 언저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시장 투자자분들은 걱정은 하고 있지만 현재 거의 매일 그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투자 방법들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ETF는 벤가드에서 나오는 메가캡 그로스 ETF라는 MGK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빅텍 성장주들 담아간 ETF여서 이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GK는 그동안의 수익률 괜찮았습니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 렉스제어즈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